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유제약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022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7월 5일 10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의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한번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주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는 이제 진단키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치매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대선 테마주로 좀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관련주로서 유효제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 이 종목을 상승으로 이끄는 세 가지 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진자, 주말 동안에 확진자가 711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이 되겠고, 어느 순간부터는 700명대, 800명대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버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00명대가 나왔다는 거는 평일에는 이제 800명대, 뭐 1000명대까지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찾아오는 가운데 유유제약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회사가 뭐 진단키트를 직접적으로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이제 WHO로부터 이제 그 래피드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진단키트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SD바이오 센서 있죠? SD바이오 센서의 진단키트를 수출 또는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유유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지난해 이제 크게 한번, 이제 올해 초에도 한 번 정도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받고 다시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것 같고요. 윤희숙 관련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부분들은, 윤희숙 그 국민의힘 의원이 콜롬비아대 출신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유제약의 임원이 콜롬비아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이거 빼먹었는데, SD바이오 센서가 올해 이제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SD바이오 센서가 이제 공모주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SD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하는 상황 속에서 유유제약이 이 회사의 진단키트를 수출과 또는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자체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SD바이오 센서의 상장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다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한 포인트에만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이제 재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좀 찍고 반등 흐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영역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래로는 이제 9,000원대를 좀 바닥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는 9,000원대 정도가 바닥이 될 것 같고, 위로는 이제 11,000원대를 저는 이제 좀 저항대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 이 박스권 안에서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힘을
점차 한 지점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 정점에 다다라서든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위로는 이제 11,000원대의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작용이 되죠.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팔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언젠가는 뭐 저 구간을 좀 돌파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될 텐데, 저 매물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이 저항대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팔 사람 다 팔았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돌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손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11,000원대를 이때도 한번 두드리고, 최근에도 두드리고 근데 이전에는 이 정도의 조정을 줬지만 최근에는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거, 그만큼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강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그 증거이지 않나,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국에는 한 11,000원을 돌파를 한번 시도하는 상황들이 올 것 같기는 한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어렵겠죠. 언젠가는 돌파하겠지만은 그 시점이 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5일선과 11선을 위에서 주가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1선 이탈 전까지, 저는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도 5일선 위에 있고 하니까 오늘 돌파 못해도 방향이 좋으니까 내일이나 이후의 흐름에서 얼마든지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상방을 좀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전에 이런 대량의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바닥에서 최근에도 매수세의 거래량이 유입되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빠질 때에는 주가가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량 거래량 없이 떨어질 때는, 또는 쉬어갈 때는 거래량 없이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11,000원대의 돌파 시도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결과적으로 이 11,000원대를 좀 넘어서게 된다면 이후에는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도 손쉽게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흐름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흐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좀 타고 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밀렸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흐름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의 자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리는 이제 돌파를 하느냐 밀리느냐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좀 접근을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죠. 그래서 차라리 좀 돌파 이후를 타점으로 좀 보거나, 아니면 좀 눌러줬을 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분할 매수의 기회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 11,000원대의 좀 돌파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서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은 참고로 이제 시가총액이 한 1,600억, 1,700억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뭔가 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오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시가총액의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대부분 좀 단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 그다음 외국인들도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한번 쭉 모았다가 한번 튈 때 팔아먹는 이런 단타의 그런 이제 부분들의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서, 오늘 뭐 투신과 외국인들, 연기금들의 수급에서 특별하게 의미를 또 두고 부여할 만한 부분들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하고 뭐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또는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면 돌파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좀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와주시게 되면은 이슈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은 이 코너를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인데요. 테마주 검색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날 주도 테마 또는 주도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게끔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입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는 그냥 이제 설치함으로써 그날 시장의 흐름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는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유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